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씨,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노트북 시장 전쟁 초읽기, 차세대 이남대전의 전초전이나 다름없는 노트북 CPU 전쟁이 바로 이번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AMD에서 스트릭스 포인트가 나올 예정이고요. 정확한 출시 일자가 오피셜로 고지된 건 아니지만 지금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7월 중순 이후가 매우 유력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내부적인 문제만 없다면요, 2달 뒤인 9월 25일에 인텔의 이노베이션 행사가 열리게 될 텐데 여기서 루나 레이크가 출격할 확률이 높아요. 뭐 시기적으로 두어 달 차이면요 거의 맞볼 수준이고요. 양사 모두 이 노트북 시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힘을 숨긴다거나 몸을 사리는 일 없이 거의 풀파워로 맞붙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펙입니다. AMD의 스트릭스 포인트는 제품명이 라이젠 AI 300 시리즈, 그리고 인텔의 루나 레이크는요 코어 울트라 200V 시리즈로 명명이 될 예정이고요. 흥미로운 부분들, 관전 포인트들은 제가 색깔 구분을 해놓고 좀 굵은 글씨로 표기를 해놨어요. 차세대 노트북 기대하신 분들은 이번 뉴스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 바로 공정입니다.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텔의 멀티 파운드리 전략으로 인해 양사가 모두 TSMC 공정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AMD는 4나노인 반면 인텔은 3나노예요. 뭐 당연하게도 인텔에 적용된 N3B 공정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전성비 측면에서 인텔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수주 비용이 더 비쌌을 테고요. 따라서 이 제품 가격에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됐을지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수율 문제와 같은 리스크 차원에서도 인텔에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양산이 늦어진다거나 뭐 페이퍼 런칭 소리가 나온다거나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N3B 뒤에 N6라고 적혀있는 건 SoC 타일에 적용된 공정이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TSMC의 N3B 공정에 적용된 건 컴퓨트 타일이고요. SoC 타일은 이것보다 더 저렴한 N6가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정 미세화의 이점을 더 챙겨가는 거, 그건 확실히 인텔이고요. 사상 처음으로 인텔이 AMD보다 더 좋은 공정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CPU, 스트릭스 포인트는 젠5랑 젠5C로 구성이 되고요. 루나 레이크 쪽은 피코어앤 라이언 코브, 이코어앤 스카이몬트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습니다. 양사의 IPC 향상 수치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젠5는요 유출된 스펙 벤치마크에서 10% 정도가 올랐고, 인텔도 뭐 그 피코어는 비슷합니다. 라이언 커브가 14% 수준의 IPC 향상이 목격이 됐는데 이 코어에서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해버렸어요. 스카이몬트 아키텍처 발로 무려 68%가 올랐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어 IPC가 68%가 올라서 이제 이 코어 더 이상 무시를 못해요. 이거 지금 향상분 고려하면 전세대 피코어 랩터 커브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설명 듣고 보죠. 그럼 인텔 쪽 향상폭이 훨씬 더 높아 보이실 텐데, 이게 인텔이 이렇게까지 성능을 끌어올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이퍼 스레딩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자, 스트릭스 포인트는 4+8, 즉 12코어 24스레드 구조죠. 그런데 루나 레이크 쪽은 4+4, 8코어 8스레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텔 쪽은요 하이퍼 스레딩을 빼면서 이 스레드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성능에 대한 감소폭을 2코어 향상폭으로 그냥 메꿔버린 겁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게요, 경쟁사보다 코어나 스레드 숫자에서 열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 IPC 향상으로 싹 다 메꾼다? 상당히 흥미로운 해결법이죠. 뭐 물론 실제 제품이 출시되면 이게 진짜 메꿔진 건지 아니면 메꿔진 척을 한 건지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정황상 이런 추측밖에 할 수 없고요. 현재로서는 인텔의 이런 구조나 선택이 과감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자, 그 다음 GPU, 스트릭스 포인트에는 RDNA 3.5가 투입되고요. 루나 레이크는 XE2가 들어갑니다. 양사 모드 내장 그래픽 성능 향상 쪽에 상당히 힘을 준 모양새거든요. 이따가 벤치마크 유출 점수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 이 두 회사의 성향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AMD 쪽은요 벤치 점수에 비해 실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이고요. 반대로 인텔은 벤치 점수는 높게 나오는데 실제 성능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RDNA 3.5 이전 세대, 그러니까 RDNA 3라든가 인텔 같은 경우에는 메테오 레이크 때 이런 비슷한 양상이 그대로 유지됐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벤치 점수 대비 실성능, 실제 체감 영역에서는 AMD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자, 마지막 TDP. 이 부분이 저는 공정 다음으로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양사의 정확한 TDP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CTDP라고, 그러니까 이 소비 전력의 범위 정도는 확인이 됐거든요. 이게 스트릭스 포인트는 15에서 54W 수준인 반면에 루나 레이크는 17에서 30W 수준입니다. 결국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성비죠. 누가 덜 먹고 일을 잘하냐, 이 싸움인데 표면적으로는 인텔 쪽이 훨씬 덜 먹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자, 유출된 벤치마크입니다. 총점 자체가 더 높은 건 스트릭스 포인트가 맞아요. 타임스파이 기준으로는 AMD가 절대 성능 쪽을 가져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이 4221점이 기록된 스트릭스 포인트는 54W를 먹었고요, 조금 더 낮은 4151점이 나온 루나 레이크는 불과 30W밖에 먹질 않았어요. 소비 전력이 더 낮은 상황에서도 이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루나 레이크가 3438점을 17W 소비로 달성을 했는데 스트릭스 포인트는 훨씬 더 높은 소비 전력인 28W를 써서 36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1W당 성능 점수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죠. 그럼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스트릭스 포인트는 CTDP가 한계에 가까웠을 때 78점 수준인데 반해 루나 레이크는 무려 138점이 나옵니다. 소비 전력을 낮춰도요, 이 양상은 동일해요. 더군다나 루나 레이크는 이번에 메모리 통합 패키징이 적용되면서 지금 보신 이 소비 전력에 메모리가 먹는 전력까지 다 합산이 된 거거든요. 반대로 스트릭스 포인트는 메모리 전력이 빠진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결과가 이렇다, 이겁니다. 뭐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크 점수 대비 실성능은 아무래도 인텔이 AMD 대비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게임 경험 차원에서는 이 차이가 또 어떻게 비춰질지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이출된 이 결과값 그리고 소비 전력만 놓고 본다면요, 인텔이 너무나 유리하다, 이거예요. 또 뭐 일본은 이거다, TSMC 공정빨이다, 인텔이 잘한 게 아니라 TSMC의 N3B가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치면요, 데스크탑 프로세서인 라이젠은 뭐 그럼 여지껏 TSMC 그 공정빨 아니었으면 인텔의 상대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정이 더 유리한 것도 그런 공정을 수주를 받아오고 결제한 것도 그것도 실력이에요. 자, 다음 유출됐던 CPU 벤치 결과입니다. 스트릭스 포인트는 싱글이 2995점, 멀티는 14530점이 확인됐고요. 루나 레이크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싱글 2713점에 멀티는 1036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건 코어 스레드 개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결과예요. AMD 쪽은 12코어 24스레드인데 인텔은 꼴랑 8코어 8스레드니까 이 코어가 아무리 떡상을 했어도 이 체급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뭐 하이퍼 스레딩이 빠져서 그랬다, 8스레드로 어떻게 이기냐? 네, 그것도 실력입니다. 아마 노트북으로 작업하면서 이 멀티 성능 쪽을 중요하게 보신다면요, 루나 레이크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실 거예요. 전기를 뭐 덜 먹는 것까진 좋은데 절대 성능에서 이 수준의 차이라면요, 이거 구매할 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스트릭스 포인트와 루나 레이크의 최신 정보들입니다. 뭐 이건 다 유출된 정보 기준이고요, 저희가 직접 벤치마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리테일 제품이 나와봐야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 루나 레이크 쪽은 이게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아키텍처 바뀌었죠, 하이퍼 스레딩 빠졌죠, SoC 구조 변경에 메모리 통합 패키징, 거기에 또 멀티 파운드리 체제로 인한 TSMC의 선진 공정 도입까지, 뭐 진짜 대격변급 변화인데 이게 마냥 반가울 수는 없는 게요, 이 플랫폼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이렇게 바뀌는 게 많은 세대에서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거든요. 뭐 제 걱정과 달리 엄청 또 잘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인텔은요, 좀 뭔가 이 불안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볼타님, 대체 뭐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에디야, 내 말 잘 들어봐. 9월에 루나 레이크가 나오기로 했어. 그런데 9월 딱 되지? 갑자기 거기서 발표만 하고 실제 출시는 11월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딱 11월 되잖아? 그럼 또 일부 벤더사 제품들만 공개가 되고 전체 라인업은 CES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페이퍼 런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 인텔이 밥 먹듯이 하던 그 페이퍼 런칭. 인텔 얘네들 그 20A는 진짜 성공한 게 맞긴 할까?